달팽이의 무늬가 다양하고 앵무새의 색깔이 다양한데요. 이렇게 생명체가 가진 특징, 바로 형질이라고 합니다. 생물마다 이런 형질이 다 다른데요. 이런 형질의 차이를 바로 변이라고 하죠. 이런 변이는 유전적인 변이와 비유전적인 변이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변이는 사람의 피부색과 같은 겁니다. 선천적으로 우리 몸속에 유전 정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형질이 차이가 나는 거죠. 비유전적 변이로는 카렌족 목의 길인데요. 카렌족은 이렇게 목에 링을 차면서 목의 길이를 길게 만든대요. 이렇게 후천적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유전적 변이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훈련해서 키워진 기능이나 근육들은 후천적인 영향이죠. 이런 것들은 비유전적 변이고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화의 원동력은 바로 유전적 변이에 해당하는 거죠. 돌연 변이 또는 유성 생식에 의해서 이런 변이들이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이 유전되면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윈의 자연선택설로 진화의 사례 4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갈라파고스의 핀치새입니다. 이 갈라파고스라는 곳에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곳에 핀치새가 산다고 해요.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볼게요. 이 갈라파고스는 남미 에콰도르 쪽에서 서쪽으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네요. 핀치새가 갈라파고스의 여러 섬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섬마다 서식 환경이 달랐겠죠? 조금 건조한 지역도 있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먹이 종류가 서로 달랐는데요. 딱딱한 씨앗을 먹으면서 적응해야 하는 핀치새도 있었고 물렁물렁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핀치새도 있었죠. 그리고 어떤 섬에서는 벌레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핀치새가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형질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진화하게 된 거죠. 현재는 10여 종이 넘는 종으로 분화해서 진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지게 된 거죠. 딱딱한 씨앗을 먹는 핀치새는 굵고 큰 부리를 갖게 되고 부드러운 먹이를 먹을 수 있었던 핀치새는 작은 부리를 가지고 잘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진화가 달라지는 건데요. 어떤 특징이 무조건 우수한 형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다양하면 진화의 방향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모기가 여러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모기들이 같은 종이어도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돌연 변이 또는 유성 생식으로 인해서 다양한 변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도 돌연 변이가 있네요. 살충제에 죽지 않는 내성을 가진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인간이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사용하죠. 살충제를 사용하면 이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 거죠. 살충제에 견딜 수 있는 모기들만 살아남기에 유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살충제 내성 있는 모기가 더 많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모기들은 많이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살아남은 모기들이 더 번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날 살충제 내성을 가진 모기들이 많이 더 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자연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다음은 내성세균입니다. 영어로 슈퍼박테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실제 우리 생활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많은 세균이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들이 이렇게 다 자라고 있는데 일부 돌연변이는 항생제에 죽지 않는 내성세균이 있어요. 항생제란 세균의 번식을 또는 세균의 생장을 막아줘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세균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세균들은 많이 죽게 되겠죠? 그러면 항생제 내성세균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더 많이 번식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항생제 내성세균이 엄청 많아진 거죠. 원래 진화란 오랜 세월, 오랜 세대를 거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급격한 환경 변화는 짧은 시간에 자연 선택을 이루게 하고 진화도 빠른 시간에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균은요. 번식 속도가 수분에서 수십 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인간은 수십 년이 걸리죠. 세균의 진화 속도를 사람이 그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성세균이 많이 생긴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고 있는 도넛 모양의 세포들은 우리 혈액 속을 타고 흐르는 적혈구입니다.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정상적인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잘 운반해 주는데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혈구가 남 모양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혈액 속에서 이 적혈구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빈혈 증세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 남 모양 적혈구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 발생 지역인데요.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되는데 그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살아요. 그런데 남 모양 적혈구에서는 말라리아 원충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보다 남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생존 확률이 훨씬 높고 인구수가 훨씬 높은 거죠. 즉 우수한 형질 또는 우수한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적응했느냐,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 어두운 나무에 나방이 붙어서 살고 있는데요. 흰색 나방과 검정색 나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나무 껍질에 이끼 같은 것이 잘 살아가는데요. 밝은 색의 이끼 같은 게 바로 지이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흰색 나방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러면 천적의 눈에 어떤 것이 잘 띄느냐면 검정색 나방이 더 눈에 잘 띄어서 잘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흰색 나방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환경의 색깔과 비슷한 모습을 갖춘 생명체들이 잘 살아남는 거죠. 왜냐하면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바로 런던인데요. 이 영국 런던에서 산업혁명이 일으키면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나무에 있었던 밝은 색의 지이류가 살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흰색 나방이 더 잘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 나방이 더 잘 생존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에 대기오염이 너무 심각해지자 환경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정책을 만들었더니 다시 나무 껍질에 깨끗하게 지이류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흰색 나방의 수가 증가했죠.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해 가면서 진화하는지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